자, 부산 아파트 가격 얼룩 신입 뚜렷하다. 5년 초과 물량보다 1.6배 비싸다. 무슨 말인가 좀 보시죠. 자, 부산 지역의 입주 5년 이내 아파트와 5년 초과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높다. 예. 무슨 말입니까? 부산에 입주 5년 이내의 신축과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 평당 평균 가격하고 입주 5년 지난, 그러니까 뭐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쭉 있겠죠, 그죠? 그런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하고 그 차이를 보니까 그 차이가 약 1.6배더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1.6배 차이 난다는 말은, 자, 한 10년 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한 10년 된 아파트가 5억이다. 그러면은 그 비슷한 위치에 입지의 신축은 1.6배 곱하면 얼마입니까? 5억이 1.6배 곱하면 8억이잖아요. 그죠? 예.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이거를. 자. 틱방에서 제시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입주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부산 지역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1,984만원. 신축이죠, 그죠? 5년 이내 신축이라니까. 신축은 평당 약 2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입주 5년이 지난 아파트는, 그러면 이거는 뭐 6년 차도 있을 거고, 7년 차도 있을 거고, 8년 차도 있을 거고, 15년 차도 있을 거고, 20년 차도 있을 거고, 그거 다 모아서 평균 가격이 1,239만 원이다. 그래서 한 1.6배 정도 차이가 난다. 여기에 1.6 곱하면 이 가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도 있어요. 구 군별 가격 차이는 사상구가 2.1배랍니다. 입주 5년 이내는 1,560만 원. 근데 구축은 742만 원. 두 배가 넘죠, 그죠?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실 게 뭔가면은, 자, 서울입니다. 서울은 입주 5년이 지난 아파트와의 격차가 1.4배라고 합니다.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1.4배랍니다. 경기도는 1.29배, 약 1.3배죠, 그죠? 인천도 1.4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1.6배라고 합니다. 울산은 어떠한가? 울산도 1.63배라고, 울산도 1.64배라고 합니다.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경남은 1.63배라고 합니다. 거의 비싸죠. 부산, 울산, 경남은 신축 가격하고 구축 가격의 격차가 1.6배 정도 난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 쪽은 1.4배 정도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최근에 트렌드가 얼룩신이 해가지고 신축으로 다 몰리고 있는 것들은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서울에서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나야지 부산이 왜 더 많이 나는 거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 팩트는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다시피 이런 거예요. 예. 서울에 대비해서 부산이 신축과 구축 간의 가격 차이가 더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부산 내에서도 아까 보셨지만은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2.1배랍니다.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부울경이 수도권보다 신축과 구축 가격 차이가 더 크게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가격 결정의 요인은 뭡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라고 보았을 때,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구축으로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구축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적게 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신축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구축으로도 들어올 수요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서울 수도권에서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가 1.4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신축으로 많은 수요들이 몰리고 있지만은 구축으로도 받쳐주는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구축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는 않는다. 신축이 상승할 때 구축도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서 그 격차가 1.4배 정도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산, 경남, 울산은 1.6배잖아요. 그 말은 서울에 비해서 신축으로 몰리는 수요는 많지만은 구축으로 들어오려는 수요는 서울 수도권만큼 많지가 않다.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들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거 생각한다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이게 왜 이럴까? 이 생각하다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산 사상구에서도 사상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2.1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러면은 사상의 신축으로는 수요들이 몰려요. 그런데 사상의 구축으로는 수요가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같은 부산 내에서라도 급지가 상급지에는 구축이라도 들어온 수요가 어느 정도 중하급지에서 들어온 수요들이 받쳐줄 수 있는데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는 부산에서는 하급지잖아요. 그죠?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신축으로 몰리는 수요는 많지만은 그 구축으로 몰리는 수요는 받쳐줄 수요가 많지가 않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내 집 마련이나 뭐 투자에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재밌는 게 있던데 보면은, 자, 이런 겁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부산에서 급지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5년 내 신축입니다. 신축, 그죠? 신축에 부산 평균 가격이 평당 1984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평당 1984만원 이상이면은 부산 평균보다 높으니까는 상급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가 어디냐? 그럼 평당 평균 한 2천만원 이상 되는 데가 어디냐? 해운대 평당 3,100만원, 쭉쭉쭉. 연제구 평당 2,100만원, 수영구 평당 2,900만원, 쭉쭉쭉쭉. 동래구 평당 평균 2,300만원, 쭉쭉. 남구 평당 평균 2,470만원. 아, 부산에서 상급지라 이야기하는 데는 그러면 결국은 해운대, 수영, 남구, 동래구, 연제구 이 5개 구가 신축이 부산 평균보다 가격이 더 높은 데다. 그럼 이 5군데가 부산의 상급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5년 초과한 단지 구축들에서는 어떻게 서열해 놓을까? 구축의 부산 평균은 1239만원입니다. 이거보다 높은 데가 상급지가 되겠죠. 해운대 1800, 연제 1300, 수영 1900, 쭉쭉쭉쭉, 동래 1400, 남구 1400. 예,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해수동 연남. 아, 여기가 부산의 상급지구나.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사 하나만 가지고도 생각할 게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까먹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2021년에 전국의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1.27배였는데, 지금은 1.31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때보다 더 격차가 커졌다는 거죠. 신축과 구축과의 갭 차이가 더 커졌다. 예. 신축과 구축의 갭 차이가 더 커졌다. 그 부산도 마찬가지로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신축과 구축 간의 가격 차이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고민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현상이 최근에 얼룩신 트렌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룩신 트렌드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에요. 똘 한 채 쏠림 현상. 그럼 왜 이렇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나왔는가? 지금 장이 실수요장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움직이기 힘든 시장임을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투자자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 수요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혹은 1주택자의 갈아타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주 수요거든요. 투자자들 지금 못 움직이고 있어요. 있는 물건도 정리하는 판에
지금 다주택자로 돼가지고 물건 숫자를 늘리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실수요장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식을 하는데 한 종목만 딱 살 수 있어. 한 종목만 살려면 뭘 살래? 이제 미국으로 바꿔봅시다. 국내 주식 재미없으니까. 예. 엔비디아나 뭡니까? 테슬라 사겠죠. 엔비디아나 테슬라. 예. 하나만 산다면은 다른 이름도 모르는 그런 잡주를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가장 똘똘한 거 하나만 살 수밖에 없다고 지금은. 다주택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지금 똘똘한 한 채 현상, 결국은 얼룩신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 정부에서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안 풀어줄 겁니다. 뭐 취득세 규제 풀어준다고 했는데 공약사항이었는데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네, 계속 묶여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운신의 폭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은 현재와 같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기 전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들이 쭉 이어질 것이고 신축, 구축 간의 가격 차가 그렇게 쉽게 좁혀지진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축이 20% 오르면은 왜? 수요가 집중되니까 신축이 20% 오르면은 구축은 잘 올라봤자 10% 오른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하실 때는 철저하게 대장단지 중심으로 신축으로 한정해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나 내 집 마련에 참조하세요.